자, 안녕하세요. 우리 국어 입문 특강 벌써 5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기미독립선언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글도 내가 독해가 가능한가? 여러분들 이런 가능성을 점쳐보면은 참 좋겠죠. 기미독립선언서는 이 단락을 딱 나눠보게 되면 모두 10개입니다. 10개. 10개 중에서 우리 자료에 있는 게 지금 이게 몇 개입니까? 한 4개 있네. 뭐 얼마 공부하지 않아서 기미독립선언서도 정복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오늘은 기미독립선언서 독해 중심으로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생님하고 3강이었나요? 거기서 비문학 독해하는 방법 배웠죠.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기미독립선언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하고 또 나중에 한자를 좀 제대로 공부한 뒤에 약간 양이 좀 많아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요 기미독립선언서 한자어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95% 이상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자를 공부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한자가 뭐 거의 1급, 특급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미독립선언서 독해 중심으로 한번 해보죠. 독해를 중심으로 한다는 게 주제 찾기다 그 소린데, 우리가 여러분들 주제 찾을 때 이때는 보통 3단계에 따라서 한다 그랬죠. 도대체 주어진 글이 단락이 몇 개냐? 기미독립선언서는 출제가 되면 대개 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락을 그냥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써먹을 만한 접속사가 있느냐? 근데 기미독립선언서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고정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미독립선언서 주제 찾기 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화제하고 중심 내용 찾기, 요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심 내용, 화제 중심 내용 찾을 때 그때 뭔가 줄여야지 요것만 딱 남죠. 화제 중심 내용 찾기라는 게 결국 요약 정리 아닙니까? 요약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빼야지만 줄어드는 건데 도대체 뭘 뺄 것인가? 바로 그 5가지만 탁 챙겨두면 되는 거죠. 뭐? 전제, 샥샥. 상술, 샥샥. 부연, 샥샥. 이렇게. 그 다음에 문장 성분 중에서는 뭡니까? 관형어, 샥샥. 부서, 샥샥. 샥샥샥샥샥 하다 보면은 공부하다가 쌓인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릴지 몰라요. 샥샥샥샥샥 하다 보면 샥샥 빠지는데 아주 신나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전제에 해당하는 거 뭐 있다 그랬습니까? 전제. 전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꽤 있는데, 자, 전제. 이 전제가 우리가 우선 접속 관계에서 나왔던 게 있죠. 자, 그게 뭐냐? 전환의 문법 요소 앞. 전환의 문법 요소 앞에 있는 거. 두 번째, 역접의 문법 요소 앞에 있는 거. 이런 거. 또 세 번째, 뭐 인과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과에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 그럼 인이 전제. 또 인과 대책 요렇게 글이 전개되는데 대책 부분은 무조건 중요한 내용, 주제를 담고 있으니까 앞에는 인과 요런 게 전제라는 겁니다. 자, 우린 기미독립선언서는 전환이나 역접 요런 관계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를 주로 많이 써먹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전제 이런 것들도 있지요.
글의 전개 방식 중에서는 뭐 지정이라든지 정의 이런 것에 해당하는 부분, 또 추론의 방식 중에서는 대전제에 해당하는 거, 또 자꾸 여러 번 보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필자의 태도에 해당하는 것도 있죠. 필자가 대상에 대하여 뭔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더라, 또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더라, 그럼 그 안에는 필자의 주장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또 필자가 뭔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론이 예상되더라, 그럼 그 예상되는 반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툭 던져두는 말, 이런 거. 그 다음 또 문법적인 거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읽어 나가다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니 하더니 그 뒤에 쉼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라 이러더니 그 뒤에 쉼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쉼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쉼표가 있다는 것은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 뭐뭐 하니, 뭐뭐 하니까, 요 니까의 줄임말이거든요. 뭐뭐 하니, 뭐뭐 하니까. 이러면 이제 해석이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되거든요. 이것도 뭐뭐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뭐 이렇게 담을 넘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뭐뭐라 하고 쉼표가 딱 나오게 되면은 역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여기 원인 부분 아닙니까? 이게 원인 부분이라면 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 부분. 원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전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9번째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거냐, 턱 봤더니 자꾸 의문사항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궁금증이 남는 부분은 필자의 주장이 아직 안 나온 겁니다. 필자의 주장이 나왔다면 알았어요, 이렇게 궁금증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딱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논설문이라고 딱 가정한다면 논설문은 주장을 드러내는 글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딱 그래요. 그러면 궁금증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건 누가 몰라?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는 건 초등학생들도 다 알지. 그 얘기를 왜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궁금증이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아직 전제입니다. 그럼 필자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주장은 그 뒤에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돼, 이렇게, 이런 말이 딱 나와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게 이제 궁금증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필자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행동하자, 이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금증이 자꾸 남는 부분,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거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다 입증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성적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걸 증명을 해놨거든. 이거 다 알아. 이게 누구나 다 하는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이거죠.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주장이 아닌 거죠. 필자의 주장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진짜 이유, 요게 필자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돼,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전제에 우리가 챙겨둬야 될 9가지. 이 9가지를 나눠보면 요 세 개는 접속관계고, 요건 글의 전개 방식, 추론의 방식, 요건 필자의 태도, 요거는 독해 고수들이 써먹는 방법. 척 보면 아는 거죠. 바로 이 방법도 우리 김희독립 선언서 할 때 많이 써먹게 됩니다. 이것도 가끔 써먹을 수도 있어요. 자, 전제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익혀봤지요. 자, 그 다음 관영어. 관영어는 뭐? 응? 관영어는 관형격 조사, 의,
관형사형어미 은는을던 그런 거 붙은 거 아닙니까? 부사어. 부사어도 뭐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것 그런 거죠. 이거 뭐 간단해도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문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써먹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뭐 자꾸 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관형격 조사 의.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럼 나와요. 또는 뭐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던 읽어나가다가 이런 게 눈에 띄면은 관형어다. 그 앞부분이 좀 쫙 빼버립니다. 부사어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으면 부사어겠죠. 근데 이 부사격 조사라는 게 대체로 에 머시기, 로 머시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부사격 조사예요. 나 서울에 살아. 나 서울에서 왔어. 야 여기에다 놓아라. 뭐 이런 거. 칼로써 연필을 깎다. 그것으로 되겠니? 이런 식으로 주로 보면은 에나 로로 시작하는 것이 부사격 조사입니다. 이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아이 뭐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이해해서 풀 수도 있지요. 어떤 요게 해당되는 게 관형어야. 예쁜 옷 이러면은요. 뭐? 뭐 어떤 옷? 어떤 옷이라고?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라고? 어떤에 해당되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게 관형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옷이라는 체온을 꾸며주는 요게 관형어입니다. 또 뭐 우리가 또 이해를 부사어를 이해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부사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부사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김희독립선언서 독해를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봤던 주제 찾기 방법 요거 이제 연습 같이 해봤는데 실제로 같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예제 한번 보시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5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야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이랬네요. 자 어디 그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가부터 비문학 독해 적용하는 방법 살펴봅시다. 5등은 5등은 주어잖아. 주어. 샥샥 빼버립니다. 왜? 당연히 우리들 얘기지 누구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화제가 주어 자리에 딱 와 있었던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화제는 샥샥을 빼버립니다. 자에 샥샥이다. 샥샥. 왜? 뒤에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잖아요. 부사격 조사 붙으면 부사어죠? 아, 또 샥샥입니다. 이제 독해라는 것은 부피 줄이기인데 누가 짧게 줄이나 내게 하는 것인데 뭘 줄여야 하여튼 짧게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뺄 걸 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빼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뺄 때 이걸 왜 뺐는지 이유를 알면 공부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뺄 때 그렇다 그랬지 이렇게 이해하면서 따라오면 돼요. 왜 뺐는가? 이 아는 우리라는 뜻인데 뒤에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생략된 건 도로 살려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는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을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관형어예요. 샥샥 빼버린 겁니다. 조선의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네요. 물론 뭐 관형어 부사어라고 무조건 빼는 건 아니죠. 빼서 말 안 될 때는 좀 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뭐 당연히 조선의 독립 얘기지 누구 독립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형어예요. 뺍니다.
독립국인과 독립국인과 목적어가 나왔어요. 독립국인과 아니 뭐 독립하면 독립국 되는 거죠. 뭐 접속조사 와과가 나왔으니까 뭔가가 또 있는 거예요. 뒤에 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인의 또 샥샥이네. 관형격 조사의 붙었잖아요. 자주민임을 목적어네. 살려야 되겠네. 그러나 우리는 살리지 않아요. 왜? 당연한 얘기니까. 독립하면 독립된 나라의 국민은 자주민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니까 쓸 것도 없다는 겁니다. 선언하노라. 그것만 쓰면 되겠네. 거기 긴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딱 간추리니까 요거잖아. 독립의 선언. 그죠? 진짜 이 글이 독립을 선언한다는 내용이라는 거 알겠죠?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왜 이걸 줄였는지 그 이유를 문법적인 지식, 우리가 독해할 때 써먹을 만한 지식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들 왜 문제집을 한 권 다 뗐는데도 왜 성적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자만심에 가득 차서 그냥 막 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새로운 지문 나올 때마다 계속 상태는 똑같아. 그래서 빼면은 왜 빼는지 이걸 확실히 알고서 빼야 됩니다. 나도 마저 해볼까요? 나 차로서 차가 이제 2차자니까 이것으로서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이 뭐냐? 독립선언이죠 뭐. 이것으로서 그 뜻이네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세계 만방의 고하야. 샥샥. 세계 만방의 고하야. 이거는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 이 뜻인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부사어예요. 그래서 샥샥 빼버리는 겁니다. 인류 평등의 대의를 이거 목적어잖아. 그럼 살려야 됩니다. 목적어 살려야 되죠.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우리가 아직 문법을 덜 배워서 그렇지만 뭐 극명하며 극명하다의 극명하 어간 뒤에 며 요거 뭐 이게 연결어미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한다는 뜻이니까 이 뒤에 뭔가 추가될 내용이 또 있겠네? 그러면 그런 걸 또 문법적 사실을 통해서 이해하고 뒤에 뭐가 또 더 있나? 두리번 해봐야 됩니다. 해봤더니 차로서 이것으로서 요 가로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샥샥. 자손 만대의 고하야 또 어떻게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샥샥. 민족 자존의 정권을 목적 아냐 영육케 하노라. 영육 중심 내용이네. 그럼 간추려야 되겠군요. 민족 자존의 정권을 정당한 권리를 영육케 하노라. 영원히 있게 한다? 그 영원히 누리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민정령 이거 하겠다는 거는 근데 우리가 찾아낸 게 두 개잖아요. 이렇게 둘 이상일 때는 이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일반화라 그래. 일반화. 귀납법에서 일반화. 인대극 그 다음에 민정령 요거 두 가지를 한마디로 다 묶으면 취지야. 취지. 뜻 취자에다가 뜻 지자. 취지. 뜻 의미. 독립선언을 하는 의미가 이거라는 겁니다.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고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는 거. 근데 이게 100년 전에 글이고 요즘 우리가 안 쓰는 말들이 많고 한자어 수준도 1급 특급 수준이고 이렇잖아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요약은 되잖아요. 그래서 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그렇다면 독립의 선언이 더 중요할까요? 인대극 민정령이 더 중요할까요?
그거 안다면 글이 짜임도 알겠네. 독립선언이 당연히 더 중요하지.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밝히는 거, 우리 민족을 스스로 존재하게 만드는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는 것, 이거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독립 못하면 끝장인 거야. 에이구 대충 살아요. 아이 뭐 꼭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대충 살아요. 이래도 뭡니까?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인대극과 민정형은 저절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마치 이 소리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합격이 중요하죠.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암만 근데 합격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요. 공부를 잘해. 합격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 합격은 별로 필요 없고요. 그냥 취미로 공부하거든요. 했는데도 원서 턱 내고 시험 보면 뭡니까? 합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지 이거. 그래서 요게 주지가 되는 겁니다. 요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될 결과는 말 안 해도 괜찮아. 저절로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주장 뒤에 덧붙는 말 안 해도 되는 부분, 부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주지, 부연,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주제 찾았지. 독립의 선언과 그치지. 그 다음에 글의 짜임 파악하라고 하는 문제 대비할 수 있지. 근데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한자어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한자어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한자 공부 우리가 열심히 한 뒤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그것도 끝까지 한자 공부, 응? 뭐 얼마나 걸려야지. 늘 자신감 딱 가지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 그깟 한자, 뭐 그거 순식간에 그거 익힌다. 응? 공부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 탁 먹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주제 찾아봤습니다. 그럼 뒤에 넘겨가지고 또 주제 찾는 문제가 있나요?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거기 넘겨보니까 실전 문제 1번.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 해야 한다고요? 주제로 그랬으니까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 그럼 3단계다. 3단계. 그래 봤자 기미독립선언서는 단락 하나씩 되게 제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접속사 힌트 안 준다는 거. 그러니 세 번째 뭡니까? 여기서 화제와 중심 내용만 딱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화제와 중심 내용 찾을 때는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뺄 걸 뺀다. 그러면 요약된다. 진짜 원리 단순하죠. 원리가 참 쉽고 단순한 겁니다. 5가지만 뺀다. 뭐 전제, 상술, 부연, 관용어, 부서, 여기 좀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요걸 가슴에 딱 새기고 도전 들어갑니다. 구시대의 유물인 샥샥. 구시대의 유물이다의 유물이 뒤에 관형사용어미 이런 거. 찾는 게 굉장히 쉬운데도 지금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건 차차 문제를 더 우리가 푼다든지 또 문법을 현대 문법을 좀 더 익힌다든지 그러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 누가 있어, 그죠?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작하야 어떻게에 해당되는 부사어네요. 유사일의 누천년에 처음으로 으로 부사격 조사 붙었는데 그럼 부사어죠. 이민족 겸재의 통고를 목적 아닙니까? 목적은 화제니까 살려야죠. 이민족 겸재의
통고라고? 이 민족이야 뭐 일본 사람들이라는 걸 알겠는데 겸재가 뭘까? 겸재가 도대체 뭘까? 아, 이거 좀 어렵죠? 어려워봤자지 뭐. 이민족 겸재의 통고 그랬습니다. 통자는 앞을 통자고 고자는 고통 고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고라는 걸 살짝 뒤집어 놓으면 이게 뭐예요? 이 고통이요, 고통. 통고라는 걸 뒤집어 놓으면 고통이죠, 뭐. 겸재를 몰라도 이민족에게 받은 고통, 일제에게 받은 고통, 그건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한자어 나와도 뭐 우리는 반드시 틀린다? 그렇지 않아요. 미루어 짐작해서 다 맞히지. 근데 우리가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겸재를 알고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 겸자가요, 재갈 물릴 겸자요. 재갈 물릴 겸. 재갈 물릴 겸. 요 제자는 말을 마른다는 겁니다. 말을 마름질한다는 게 요 글자 요 왼쪽에 있는 게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천이 있을 때 거기에 뭡니까? 옷감 만들면 본 떠가지고 가위로 잘라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건 옷감의 요 본 떠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른쪽에 칼도자 있잖아. 그러니까 그 칼 갖고 뭐 하는 겁니까? 씩씩씩씩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름질을 한다는 건 옷감 이거 잘라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재 또는 자를 재 이러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건 이건 옷감, 본 떠는 모양. 그 다음에 요거는 본 떠는 대로 칼로 자르는 거. 말을 재, 자를 재. 그래. 재갈 물릴 겸? 맨 위에 보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대나무 죽자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손이잖아, 손수자니까. 그럼 손에 뭘 잡고? 대나무를 탁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달감자 있죠? 이 달감자는 원래 입 모양 본떠서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입이고, 그 안에 있는 이게 혓바닥이거든요. 혓바닥으로 단맛을 느낀다고 이게 달감자야, 달감자.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달다 뭐 이런 걸로 쓰인 게 아니고, 역시 입이야, 입. 그리고 이 작대기는 뭐냐? 손에 대나무를 잡고 입에다가 철컥 이렇게 물린 거예요. 철컥 이렇게. 그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입에다가 철컥 이렇게 뭐 물리는 거. 이게 무슨 소리 이게? 손에 대나무를 잡고 입에다가 철컥 물려버린다. 재갈 물릴 겸. 응? 아, 우리가 세상에 무슨 말만 좀 하려 그러면 입에다 재갈을 철컥 물려버리고, 아, 어떤 행동을 좀 하려 그러면 뭡니까? 행동 못하게 잘라내버리고. 일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할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취하지 못할 때 그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이민족 겸재의 통고라는 게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겸재는 게 자유를 억압당하는 거네. 이민족에게 자유를 억압당함으로써 우리가 겪게 된 고통, 이게 이민족 겸재의 통고예요. 이게 화제인데 상한 지 금의 10년을 과한지라, 이거는 뒤에 중심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네. 주제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을 또 볼까요? 아, 생존권의 박상됨이 무릇 기해이며. 생존권의 박상됨, 그거. 생존권의 박상됨. 이걸 기억이라고 해볼까? 자, 심령상 발전의 장애됨, 디귿. 민족적 존영의 훼손됨, 디귿. 세계 문화의 대조류에 기여보비할 기연을 유실함, 리을. 이렇게 네 가지를 아래서 딱 뽑으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이민족에게 자유를 억압당해서 우리가 겪게 된 고통의 구체적 내용 네 가지네요. 구체적 내용이라고? 그럼 그게 뭐요? 상술이지 뭐, 상술. 주제는 나왔네요, 그죠? 이민족에게 자유를 억압당해 겪게 된 고통, 그겠죠. 이걸 그대로
말해도 되겠죠. 이민족 경제의 통거 이 주제집. 글이 짱까지 다 파악해봤네요. 그럼 여러분들 답이 몇 번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3번이 탁 되는 것이죠. 자, 2번하고 3번은 이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한자어 공부까지 다 끝냈다. 응? 한자어 공부까지 다 끝냈다. 이렇게 전제할 때 그때는요.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 한자와 관련해서 2번은 한자 집어넣기 문제죠. 뭐 사실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2번 문제에서 이게 알릴 고자고 이게 깨우칠 고자거든요. 이거 구별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 한자가 또 왜 알릴 고자인지 그거 알면 되죠 뭐. 사실 여기 지금 작대기가 하나 빠져 있어서 그렇지 이거 빠져 있어서 그렇지 날생자예요. 날생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울잖아. 입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알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죠. 내가 태어났죠. 이러면서 울면서 자기 태어난 걸 알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태어났음을 알리다. 이거 알릴 고자죠. 이 알릴 고자가 다시 이제 음을 나타내고 왼쪽에 말씀 원자를 탁 해주면 그렇게 막 태어난 놈 있잖아요. 막 태어난 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말로 뭐 해야 됩니까? 너 똑바로 자라야 된다. 어? 어?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깨우쳐 줘야죠. 이건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깨우칠 고자. 그럼 문맥에 대비해 보면 돼요. 세계 만방의 고하야 그랬습니다. 세계 만방? 방자가 나라 방자네. 그럼 세계 여러 나라. 세계 여러 나라 딱 찾아갔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딱 찾아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가? 어이 너희 잡것들, 우리가 독립한다는 사실도 몰라? 너희들을 깨우치겠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이 쫓겨난다 쫓겨나.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찾아가서는 뭐 해야 돼요? 알려야지. 저희가 독립하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 나라 찾아가서는 사실을 알려야죠. 독립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건 알릴 고자인 거고 그 밑에 보니까 자손 만대 고하야. 우리 자손 만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손들 후손들? 우리 후손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애들한테는 뭡니까? 깨우쳐줘야 되겠죠. 똑바로 해. 똑바로 못하면 막 종아리를 쳐서라도 깨우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야 된다. 요거 구별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런 한자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이런 것도 문제가 없다. 그 3번 문제는 해석 문제 아닙니까? 해석되려면 또 이제 한자를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한자는 더 공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대비해보자.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국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렵다는 기미독립선언서 거의 뭐 최고 어려운 글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런 것도 내가 준비할 것만 딱딱 준비하면 별 문제가 없겠구나. 자, 이렇게 느꼈으리라고 선생님이 굳게 믿으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우리 주제 하나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감 갖는 거 그 공부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자신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잃으면 안 돼요. 자신감이야 뭐 선생님과 같이 하면 되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인문 특강 듣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